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는 3점인데 이것은 4점 배점이니까 여러분들 꼭 맞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1편, 2편에 해당하는 문제 16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는 좀 넓은데 문제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하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편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왕이면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편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1편, 2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계약자가 해지한다 그럴 때 보험회사가 확인할 내용이 아닌 거. 자, 이미 계약을 자필 서명해가지고 계약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 해지한다 그랬을 때 자필 서명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들,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하길 때 우리가 해지할 때도 통신수단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 피보험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이거는 당연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 이미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필 서명 여부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우리 모집 종사자에는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사하고 중개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고, 계약의 체결,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거 아니고요. 설계사는 중개하는 겁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대리하는 거고,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도 독립적으로 보험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중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 대리점은 대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등록 말소인데 우리가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반드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소할 수 있는 거, 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회를 가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접 설계사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같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위촉이라고 하고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끊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해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 용어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해촉된다는 거죠. 해촉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보험협회에다가 말소 신청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요청해줘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다른 보험회사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등록 말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험협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가 보험협회에다가 말소 신청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말소가 돼서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무설계 단계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재무설계는 통상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다 그거 갖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설계 단계에서는 진단 다음에 우리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 다음에 우리가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요 순서 정도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잘 어렵잖아요. 그죠? 순서 기억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객을 가서 뭔가 재무설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 고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 계약자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진단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나서 그거를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청약서를 만들 때 요런 순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는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가하는 관계로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요 어떤 프로세스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단계에 대해서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종종 나오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우리 영업행위 윤리 준칙상 밝히고 있는 보험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런 문제는요, 뭐 영업 윤리다 뭐다 이런 거는요, 지문은 길고 뭐 이런데 실은 너무 특이한 답이 하나 있어요. 읽다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얼렁뚱땅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어색한 답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지문을 좀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우리가 모집 종사자는 보험 소비자의 연령,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야 우리가 뭔가 진단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천 계획을 작성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해서 모르셔더라도, 우리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뭔지 잘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것까지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기 위험이 아닌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투기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투기 위험은 뭐예요? 내가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걸 투기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이 양쪽으로 쌍방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투기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익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이익이 생긴다? 그건 아니죠. 우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손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이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득 금지의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이래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위험은 보험을 보험화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만들 수는 없어요. 보험 상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는 우리가 잃을 거만 있기 때문에 잃을 거, 위험에 대비해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걸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니까 투기 위험이 아닌 것은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쌍방, 우리가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투기 위험. 그래서 보험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은 뭡니까? 우리가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공영보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임의보험이나 가입, 의무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공영보험이나 민영보험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예? 보험의 주체. 그게 법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되면 우리가 공영보험이라고 하고, 개인사업자가 되면은 민영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류한 보험이 공영보험, 민영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의무냐, 이게 아니면은 임의보험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공영이나 민영은 뭐라고요? 경영 주체, 보험을 누가 운영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운영을 하면 공영보험, 일반인이, 민간인이 운영하면 민영보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사기죄는 형법에서 처벌을 하는데 워낙 중요하고 자주 일어나고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의 특별법으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016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시험 지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2016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경우에는 우리가 고의로 조작하는 것은 가벼운 사기를 우리가 연성사기, 좀 센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경성사기,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성사기.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내가 단순하게 보험금을 좀 더 타먹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연성사기. 근데 고의로 조작하는 건 뭐에 해당합니까? 연성이 아니라 경성사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법, 도로교통법 가운데 틀린 거 쭉 읽어보시면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 타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뒷좌석에 앉은 분들도 안전벨트 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의무죠. 근데 우리가 단속을 잘 안 해요. 실은 뒷좌석은 고속도로에서만 단속을 하는데 일반 도로에까지 우리가 전체 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를 타시면 뒷좌석까지도 우리 안전띠를 매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안 매니까 안 매도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혼돈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낸 거예요. 쉬운 지문 같이 보이지만 자주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뒷좌석 안전띠는 일반 도로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부가보험료는 뭐라고 외우십니까, 여러분들? 신유수, 부가신유수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래서 여기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뭡니까? 신계약비, 수금비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기억하시면 보험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보험료, 순보험료라는 게 있고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순보험료 안에는 우리가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같이 좀 기억하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여기 1, 2편에도 나오지만 장기 손해보험에서도 보험료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보험료는 아까 어디서 운영한다 그랬어요?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같이 기억하시고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부가보험료는 부가는 신유수라. 그래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우리가 청약 철회하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증권을 교부받는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뭐겠습니까?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내가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타인을 위한 계약인데 내가 만약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제3자인 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그 3자가 나는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돈 자체가 어디로?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망계약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고 제3자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문에 함정을 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은 그냥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겸용 우리가 같이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겸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어디에서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손해보험 설계사만 와서 퇴직연금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 설계사도 와서 가입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생손보가 다 가능합니다. 그죠? 생명보험회사에서도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경유처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우리가 경유처리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을 경유처리라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은 경유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뭐냐면 4번이에요. 자,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무자격 상태잖아요. 근데 무자격이 됐다 그래서 비대리점의 소속 설계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유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유처리는 금지입니다. 여기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모집 안 하고 내가 내 실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계약한 것처럼 계약 처리한 다음에 나한테 넘겨주면 그것은 경유 처리 금지가 돼서 여러분들 처벌받습니다.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경유처리 위반됐을 경우에 우리가 모집인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크게 중하게 벌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경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무자격이 된 상태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경유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회사가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를 우리가 동의를 얻는 방법. 여러분들 나 동의를 얻었어요.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 구두로 받았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거는 구두 동의는 우리가 구두든 뭐 이것은 우리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 정보를 우리가 줬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얘기해 준 적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 녹취를 했다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면 또는 전자서명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자, 유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통신상에 녹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녹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녹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편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처벌법에 의해서 법무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같이 기억합시다. 장33. 장애인을 차별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33. 장애인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편, 2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 전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1,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